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리더의 연륜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소재로 해서 이제 쓴 소설을 읽다 보면은 가장 재미있는 주제가 아마 초안지와 삼국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안지에서는 바로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두고 쟁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비, 조조, 송권, 천하 삼분을 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초안지에서나 삼국지에서나 궁극적으로 이긴 자는 누구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먼저 초안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요. 이 유방과 항우가 이제 세 대결을 하는데 이 유방은 항우한테 이 객관적인 조건으로는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카리스마, 영웅적인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방은 항우하고 비교 상대가 되지가 않았죠. 이 항우는 24살에 거병을 합니다. 그래서 31살에 죽는데 이 7년간 70회를 싸웁니다. 근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유방은 사실 대부분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지고 또 도망가고. 근데 어떻게 해서 결국 유방이 대권을 잡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 상당히 좀 궁금증이 있는 내용이고 좀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결국 무엇이 결정을 했느냐? 나이가 결정을 했다. 나이하고 연륜하고 이제 제가 같은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바로 나이, 그 연륜이 결정을 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은 항우보다 14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24살에 거병을 했을 때 그때 유방의 나이가 38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항우가 31살에 죽었을 때 유방의 나이가 4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초안지는 이제 진시 황제 진나라를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왕조를 여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유방과 항우가 같이 이제 반란군 쪽 같은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진승과 오강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유방과 항우가 같이 이제 덩달아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하를 이제 항우를 주축을 해가지고 천하를 이제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유방과 항우가 용정호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방이 천하를 잡습니다. 근데 유방이 천하를 잡는데 바로 그 이유는 나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우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 그 이미지로 이제 비교할 것 같으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를테면은 한 번도 1등을 놓쳐보지 않은 그런 아주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수재 학생,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 이 대학을 갔다. 근데 수재들만 모이는 대학을 갔다. 거기서 계속 1등 나기는 또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거기서 2등을 나고 아니면 막 중간 정도 성적이 나왔다고 할 때 그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이 나이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세상을 좀 알고 인생을 아니까 그게 또 자기가 삭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항우는 그것을 삭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항우 마지막 싸움인 오광포 전투에서 이제 유방한테 이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몰리면서 결국 싸움을 거의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광포 전투를 하기 전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인 우시, 그 우미인과 같이 칼춤을 추고 난 다음에 우미인의 목을 치죠. 그러면서 다음 날 이제 26기 이제 말을 탄 병사들 26명을 끌고 마지막 오광포 전투를 이제 싸움을 하고 결국은 이제 자결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오광포 전투 현장을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나라 말기 때 이 두목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그 장소를 방문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쓴 시가 제5강정이라는 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제 권토중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 내용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나온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승패병과 불가기, 포수인치, 시나마, 그다음에 강동자재, 다오갈,
그 다음에 권토중래 미가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승패병가 불가기는 승패병가,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 싸움에 있어가지고 불가기, 그건 우리가 예정을 할 수가 없다. 싸워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포수인치 신하마, 포수, 수치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인치, 그 치욕을 참아내는 게 남자의 역할이다. 남자는 똥폼 재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죠? 두목의 이야기는 뭡니까? 주장은 남자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남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강동자재 다오걸, 이 항우가 그 오광포 전투에서 삶을 끝마칠 것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강동으로 건너갈 것 같으면은, 자기 그 터전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많은 호걸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동자재 중에는 호걸이 많다. 이렇게 해서 강동자재 다호걸 이렇게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권토중래 미가지, 권토, 흙먼지를 날리면서 중래, 다시 온다면은 미가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미래를. 그래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강동의 자재들, 호걸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유방하고 전쟁을 한다면은 누가 이길지 어찌 알겠느냐 하는데, 항우는 7년 동안 70회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했던 그 항우는 그 한 번의 패배를, 그 치욕을 참지를 못하고 결국 자기의 삶을 마감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경극이죠. 패왕별희, 바로 이제 항우가 우미인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이제 경극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 거죠. 그런 유명한 작품으로 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는 되고 있지만은 결국 역사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은요, 그 연륜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우리가 삼국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이 주인공이 유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유비인지 제갈공명인지 그 나오는 등장하는 분량으로 봐서는요, 방송 분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제갈공명이 이렇게 주가 돼서 많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이제 그렇게 느끼냐면요, 제갈공명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자고로요, 한 사람이 태양인 그런 군주시대 때 그 부하가 그 군주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군주, 태양인 그 군주를 가릴 정도로 큰 공을 세우면은 그건 공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큰 공이었어요. 사울이라는 태양을 가리는 너무 큰 공이어서 그건 반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또 이 초한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유방과 한신의 관계예요. 한신은 유방의 부하였지만은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죠. 아주 이 지략이 뛰어난 그런 장수였죠. 그래서 결국 한신은 유방의 손에 죽게 됩니다. 큰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이 유방을 가릴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삼국지에서는요, 제갈공명이 이룬 성과들이 유비 아니면 조조, 그 어떤 인물도 가릴 정도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과 다윗 관계처럼, 아니면 유방과 한신 관계처럼 그렇게 이를테면 역적으로 몰리는, 공으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을까? 그건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으면요, 그것도 역시 연륜입니다. 유비가 이 제갈공명을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할 때 유비의 나이는 47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은 불과 몇 살이었느냐? 27살이었습니다. 20년 차이나 납니다. 그래서 유비 입장에서는 일단 절대 지분은 자기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잘해가지고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이름만, 허러운 이름만 높아질 뿐이지 실제 지분은 누가 쥐고 있느냐? 자기가 쥐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를 충분히 알고 행동할 만한 그런 연륜이었다는 이야기죠, 유비는요. 그래서 결국 20년 차이의 20년 더 어린 그 제갈공명을 활용을 해서 그 제갈공명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다음에 유비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 제갈공명을 직접 매니지먼트를 했던 그러한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 연륜이 매우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